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권유준입니다. 오늘은 새끼 발가락에 생기는 소지내반증 혹은 소근막류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지내반증이라는 것은 전족부, 그러니까 발의 앞꿈치의 좌우 압박의 결과로 제5 중족골두가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소지내반증의 진단으로서는 제5 중족골두의 바깥쪽으로 돌출된 것과 통증, 굳은 살을 보고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로는 대부분은 비수술적 치료로 신발 교정으로서 치료를 하지만 신발을 못 신을 정도로 심한 통증과 변형이 있을 때는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병원에 오시면 이학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눈으로 보게 됩니다. 눈으로 봤을 때 제5 중족골 5번째 발가락 바깥쪽과 족저부 발바닥 쪽에 굳은 살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전족부 발의 앞쪽이 많이 폭이 넓은 것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5 중족 관절이 부어 있고 충혈되어 있고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 혹시 볼이 좁은 신발을 많이 신지 않는지, 하이힐을 많이 신지 않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많이 하거나 운동을 많이 할 때 통증이 심해지지만 쉬고 있을 때나 수동적으로 운동할 때는 통증이 별로 없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병원에 오시면 엑스레이를 찍게 되는데요.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 중족골 사이에 이렇게 평행으로 있는 것이 정상인에 비해서 소지내반증 환자에게서는 4번째와 5번째 중족골이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어서 발볼이 넓은 것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제5 중족골이 일자가 아니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중족골은 정상이지만 중족골두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폭이 넓어서 바깥쪽으로 더 튀어나와 보이는 그런 환자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엑스레이상 이상이 발견된다면 CT를 찍어봐서 혹시 이렇게 튀어나온 뼈가 골 종양은 아닌지, 과거에 다쳐서 뼈가 부러졌다가 다시 붙어서 뼈가 두껍게 붙은 것은 아닌지 그것을 판별할 수도 있겠습니다. 병원에 오시면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변형만 있고 통증이나 증상이 별로 없다 그러면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환자분들께서 통증이 좀 있다 그러면 소염 진통제나 신발을 변경해서 볼이 넓은 신발을 신게 해서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발바닥에 깔창을 좀 쿠션이 좋은 걸로 한다든가, 굳은 살이 너무 심해서 눌려서 통증이 있다 그럼 굳은 살을 제거해주는 그런 처치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했을 때 75에서 90%에서 좋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에 실패하거나 통증이나 변형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때는 수술적 치료를 할 수도 있는데요. 수술적 치료에도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발볼은 크지는 않지만 중족골두가 두꺼워지거나 뼈가 두꺼워서 생기는 그런 변형일 때는 중족골두의 일부를 절제해주는 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중족골간 각도가 크거나 중족골이 휘어져 있어서 발볼이 넓은 경우에는 원이 중족골을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이런 간단한 수술로서 변형과 통증을 교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 후에 합병증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술적 치료를 했는데 가장 흔한 합병증으로서는 재발입니다. 수술 방법 중에서도 중족골두의 일부만 절제하는 경우, 뼈만 살짝 절제하는 경우에 재발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휘어진 뼈를 변형을 교정하는 그런 수술에서는 대부분 재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족골두의 변형이 심하고 시간이 오래 지남으로써 관절염이 발생해서 관절을 살릴 수 없는 경우에서는 중족골두 절제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관절을 절제하고 나면 나중에 그쪽에 통증이 유발될 수도 있겠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이런 갈기 변형, 발가락이 이렇게 휘는 이런 변형도 드물지만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